여러분, 혹시 끝없는 경쟁 사회에 좀 지치지 않으셨나요? 이겨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성공을 찾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승리하지 않고 이기는 법에 대한 2500년 묵은 해법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성과 내야죠. 사회적인 지위도 신경 쓰이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리잖아요. 이런 무한 경쟁에 나 정말 다 타버렸어 하고 소진된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경쟁에 지친 우리 스스로를 좀 다독여 보고요. 그리고 공자의 핵심 가르침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핵심 통찰과 또 현대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항상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생각. 사실 이게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공으로 가는 길이 정말 경쟁, 그거 하나뿐일까요? 저는 오늘 고대의 지혜 속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오래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해답이 놀랍게도 2500년 전의 고전,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 속에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지침을 주는 그 핵심 가르침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군자긍이 부쟁, 군이 부당. 잠시 이 고대의 지혜가 주는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굉장히 짧지만 오늘날 이 복잡한 사회의 문제들을 그대로 관통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긍지를 가지되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며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만 패거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가르침의 앞부분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긍지를 갖되 다투지 않는다. 즉, 긍이 부쟁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한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뜯어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에 있는 긍자 한번 보세요. 창하고 도끼를 딱 들고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품위 있는 자부심, 자신감에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쟁자는 어때요? 딱 봐도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갈등과 경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랑 불필요하게 다투거나 논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에 대한 품위 있는 자부심은 굳건히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긍이부쟁의 정신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위나라의 장군이었던 예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과 도끼를 든 자신의 모습, 즉 긍에 너무 취한 나머지 동료들하고 계속 싸움을 벌인 거예요. 바로 쟁을 자초한 거죠. 자기 공만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자는 똑같이 논쟁으로 맞서는 대신에 아예 판을 바꾸는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장군, 물론 공로가 위대합니다. 근데요, 그 승리가 병사들의 피와 또 백성들의 지원 없이도 가능했을까요? 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공로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부쟁지덕, 즉 다투지 않는 덕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을 거두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르침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 군의부당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한자를 뜯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 왼쪽에 군이라는 글자는요,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해요.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포용적인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당자는요, 특정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친 배타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의부당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되 우리 편만 챙기는 그런 배타적인 파벌, 패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늘날 직장이나 사회에 만연한 편가르기에 대한 깊은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2500년도 더 된 지혜가 과연 오늘날의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통할까요? 자, 이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지 한 CEO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준이라는 CEO가 있었어요. 정말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 더 큰 목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대신에 협력을 제안했죠. 이건 우리 편만 챙기는 당의 논리를 넘어서서 더 큰 공동체인 군을 바라본 군자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의 전환점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타납니다. 한준의 프로젝트가 중단될 뻔한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경쟁자였던 태영이 먼저 우리 회사 자원을 쓰세요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보세요. 다투지 않음으로써, 즉 부쟁의 자세로 쌓아 올린 신뢰가 경쟁 속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회사가 힘을 합치자 프로젝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건 두 회사를 넘어서서 커뮤니티 전체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승리,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500년 전의 가르침과 또 오늘날 CEO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지혜, 승리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진짜 힘은요, 갈등 없는 존엄함에서 나오고, 진짜 리더십은 편 가르기 없는 포용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남을 짓밟고 이기는 대신에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혹은 인간관계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 속에서 이 다투지 않는 덕, 즉 부쟁지덕을 실천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토록 원하던 승리보다 훨씬 더 값진 성공이 바로 거기서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